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에코마케팅 두 번째인데요. 에코마케팅의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주주 친화와 성과 중심 기업 문화, 거의 뭐 미국 수준의 주주 친화 문화를 갖고 있고 비즈니스 부스팅으로 매출 성장을 했고 지금 뭐 22년 3분기까지도 매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물론 성장을 했고요. 그 CEO의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다. 근데 23년은 경기 침체가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중복 상장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건 상장 후의 문제라서 상장 전까지는 주가 모멘텀이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용이 좀 길었고 회사가 이제 그 인수한 기업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만 보면은 안다르 IPO 모멘텀만 보자.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안다르가 IPO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나오는 거죠. 왜냐? 안다르가 의류회사인데, 애슬레틱이라고 하지만은, 애슬레저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의류회사이기 때문에 유행을 항상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의류업이 이렇게 해외 진출해서 성공한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도 그런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거의 F&F 말고는 뭐 한세실업 이런 회사도 있지만 거기는 좀 하도급 업체고 이 디자인까지 해서 성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F&F가 한 16년, 2016년, 15년 이때만 해도 시총이 뭐 한 2천억 정도였는데 뭐 10배 이상 성장을 했나요? 그러니까 근데 F&F 말고 거의 꼽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가격을 보면 꽤 높거든요. 물론 룰루레몬보다는 한 거의 반값인데 룰루레몬이 원체 비싸서 그렇지 이 싼 가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 가능하냐? 그리고 그 다른 회사에서 하는 클럭, 몽제, 티타드 이것도 데일리앤코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경기 침체 피해갈 수 있나? 그리고 항상 뭐가 인기를 끌면은 미투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룰루레몬처럼 이게 확실한 제품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안다르 경쟁자 중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지금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 치열한 아이템이다. 이런 뭐 마사지기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뛰어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내수 산업이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작으니까 작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도 좋지가 않죠. 그 부동산 시장하고 경기랑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부동산 가격이 우리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면 차를 사거든요, 벌써. 여성들은 뭐 명품 백을 살 수도 있고 이거는 백에 비하면 훨씬 싸니까요. 그리고 시총 4천억대 부담. 과거 1,500 시총 1,500억에서 9천억 넘게 갔는데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근데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만 하자.
시총 2천억 이하라면은 접근해 볼 만하다. 근데 그때는 또 이게 회사 그때 상황을 또 봐야겠죠. 완전히 무너져서 시총 2천억이다 그러면 어렵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뭐 6천억도 가고 또 9천억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만 하자. 이제 이게 제 결론이에요. 왜냐면 뭐 에코 마케팅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작년에 안다르 상장 뉴스가 나왔을 때 22년 7월인데 주가가 9%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쪼개기 상장이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배터리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 당시에 내려갔지만 이건 좀 다르죠. 그건 이제 저번에 했던 건데 제가 조금 정정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안다르가 이제 올해 뭐 흑자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흑자였죠. 근데 사실은 흑자가 아니었다는 거. 왜냐면 이게 재무제표 주석에 있었는데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었다. 그럼 연결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짜증이 나죠. 그냥 연결로 기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안다르가 19년부터 21년까지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 손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좀 화가 났었는데, 그래서 안다르 실적이 별도로 보면 이렇게 좋았지만 연결로 볼게요. 그러면 19년, 20년, 21년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겁니다. 순이익은 당연히 적자고요.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 21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영업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적자 상태여서 21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물론 올해 이제 흑자 될 가능성이 유력하긴 한데 어쨌든 21년 말 기준으로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완전 자본 잠식이 뭐냐?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다. 자본금과 자본은 다르죠. 그래서 자본금보다 자본이 당연히 커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이익 잉여금을 까먹어서 자본금이 자본보다 크다면 그게 이제 자본 잠식 상태고요. 부분 자본 잠식. 근데 완전 자본 잠식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은 증가했고 영업 현금 흐름은 악화됐다. 21년 기준으로. 그래서 20년 초, 그러니까 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재고 자산이 2배나 증가했다. 20년 초에 비해서 21년 말이. 이제 올해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실적은 분명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재고 자산이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이제 IPO 모멘텀만 보고 팔 거니까 괜찮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조금 쉽지 않다. 회사 내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쉽지 않다. 영업 현금 흐름도 당연히 안 좋고요. 마이너스 140억. 점점 더 커졌죠. 근데 뭐 세계적인 업체로 룰루레몬이 있는데 PER 32, 뭐 당연히 높겠죠. 북미 쪽에서 뭐 잘하고 있으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업체도. 3Q까지 실적이 누적으로도 좋고요. 3Q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매출 28% 증가, 영업이익 36% 증가. 그쵸? 영업이익률이 무려 19%. 근데 문제가 되는 게 3분기 기준으로 3분기에 재고가 85% 증가했다. YY 기준으로. 21년보다. 3Q 재고 85% 증가. 그래서 재고 문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업체도, S레저 업체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안다르가 22년 흑자 전환이 유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거는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근데 현금은 그 적자가 나고 적자가 다행히 뭐 최대치를 경신하지는 않았죠. 뭐 광고 선전비를 줄이고 이래서 그래서 올해는 영업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투자자 엑시트형 숫자 만들기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도 되고요. 근데 매출 증가는 매출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물론 밀어내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매출 증가는 긍정적이나 현금 흐름 재고 자산을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좀 저는 별로다. 그래서 IPO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까지만 일정 기간 보유했다 파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 룰루레몬 대비해서 합리적 가격, 그래서 매출 증가를 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평가를 찾아보면 뭐 굉장히 만족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뭐 판매 채널을 D2C, 4.3월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재편한 것도 체질 개선의 일환 중 하나다. 이건 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른 박효영 대표가 상장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요가 강사가 창업을 했다가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에코마케팅이. 그래서 에코마케팅 인력 중에 박효영 그 씨가 대표를 맡게 된 거죠. 그리고 탁월한 제품력, 데이터 드리븐 전략, D2C 전략으로 경영 실적이 개선됐고 제품 생산 시스템 전체를 내재화했다. 그래서 프로모션사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한 수수료를 제품 개발에 투자했다. 국내에서 세계 최대 섬유기업 라이크라 컴퍼니의 최고급 원사를 쓰는 회사.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전략을 해서 실시간 가까운 속도로 대응을 했다. D2C에 매진해서 전체 매출의 72%를 자체몰을 통해 거두고 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그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올해 실적이 나오면 알게 되겠죠. 근데 뭐 흑자 날 가능성은 크니까요. 상장하는데 창업자가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 안다르 이전 경영자들이 지분 전체 매각을 했다. 그 신내련 전 대표 이분이 이제 요가 강사 출신인데 뭐 갑질 논란도 있고 그랬어요 남편이. 근데 뭐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22년 2분기에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그래서 상장 절차가 주관사 선정, 기업 실사,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증권 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하는데 주관사 선정만 마친 상태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따라준다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죠. 기업 실사와 예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의 의미가 뭐냐?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다. 22년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 바이오나 IT 회사처럼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특대 상장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 하나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의 흑자여야 한다. 근데 올해는 이제 22년 흑자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코마케팅도 지분율이 60%인데 뭐 어느 정도는 팔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40%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상장 논란이 있는데 뭐 해외 진출 위해서 중복 상장이 불가피하다. 근데 좀 핑계인 것 같고 이제 투자자들이 압력을 넣었겠죠. 그래서 안다르 주주 현황이 21년 말 기준이에요. 조금 바뀌었을 텐데 시테리온 씨는 이제 다 매각을 했고요. 에코마케팅도 한 60% 되고 여기서 뭐 조금 변했을 수도 있겠죠. 호존실업, 무신사, 뭐 스마일게이트, 한국투자가 제일 많죠. 그 여러 뭐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회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뭐 선전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평가를 봤는데 역시 긍정적이에요. 야근 많고 빡세다. 신입이 일 배우기 좋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랜드가 좀 이런 기업이었거든요.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 결혼이 많았다고 하죠. 이랜드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결국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라인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에코에서 많이 받는다고 떠드는 애들 경영진한테 세뇌당한 것 같이 보인다. 난 거기 그런 문화 만든 사람 역량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 회사 좋다, 우리 회사 처우가 좋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나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게 리더십이죠.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이런 걸 칭찬을 하잖아요. 벤투, 히딩크, 박항서 선수들이 감독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었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감독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리더십이죠. 이거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세뇌라고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일 많이 시키고 뭐 보상도 적절하고 그러니까 더 높은 데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성과급이 업계 상위권 뭐 제일모직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 안 되겠지만 신입 초봉이 4,500이다. 뭐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중소기업 치고는 좀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우리 사주를 무상 증여하고 있다. 뭐 여러 번 이런 게 이제 공시가 났었고요. 주식을 증여받은 직원들 중 다수는 입사 2년차 직원이다. 개인당 최대 1만 주, 그러니까 억대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자긍심이 있을 만하고 그래서 목표가를 보면은 뭐 오늘 종가를 보면은 PER이 8.85다. 22년 순이익이 5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저평가죠, 분명히. 회사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올해 실적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작년 폰은 그런데 포워드를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회사 내부자 의견이 회사 내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인력이 좋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은 외부에서의 어떤 선입견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IPO 모멘텀만 보겠다는 거고 이거 이제 아이투자에서 적정가 이제 산출 모델인데 야마구치 뭐 해이법 사업가치 재산가치에서 적정 주가 한 42% 상승 여력이 있고 주당 순자산의 5년 평균 PBR 곱하면 더 높죠. 뭐 그냥 이제 이거는 뭐 기준이 이렇다는 거니까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